미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른바 SAT 시험.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면 당연히 이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요. 우리 어학원들이 이 SAT 시험 방식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문제를 유출하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최근까지 2번의 대규모 적발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학원가에는 여전히 흉흉한 소문이 가시질 않고 있답니다. 지금부터 만날 분은요, 이 SAT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현직 대표입니다. 현직 대표의 실명 증언은 처음인데요. 여러분 직접 만나보시죠. 표기훈 대표입니다. 표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대규모 적발이 있었고 예. 미국의 시험 주관사에서 우리나라 시험 제한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와중인데 네. 이 와중에 또 다른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일단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그 첫 번째는 이제 10월 5일 날 이제 토요일에 치러진 미국 그 수능 시험에 해당되는 SAT 시험이 예. 과거 이제 2012년 3월에 치러진 시험과 동일한 시험이어서 공개되지 않았던 2012년 3월 시험지를 예. 불법으로 입수한 일부 SAT 강사가 지난 10월에 시험 이전에 학생들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이고요. 요거는 이제 이미 지금 언론에 나온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혹은 유학을 준비하는 그 국내에서 SAT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 많이 찾는 인터넷 사이트에 하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겁니까? 원래 그 SAT의 그 유출 문제로 인해서 2013년, 14년에 한국에서 치러지는 시험의 횟수가 축소가 되면서 그 10월 달에는 SAT2 과목 시험이 열릴 수가 없는 시험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지금 시험 횟수가 제한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SAT1하고 SAT2가 있는데 SAT2는 못 보게 돼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일부 지금 소문의 그 글에 의하면은 예. 지금 그날 일부 몇몇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응시할 수 없어서 시험에 응시를 해서 시험을 치렀고 이때 또 출제했던 문제가 예. 이미 불법 유출과 관련된 시험지라는 점입니다. 몇몇 학교라 하면 그 무슨 대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부 외국인 학교에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었다고 지금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험이 공식적으로 없었는데 10월에 네네. 특정 외국인 학교에서는 그 못 보는 시험을 받고 게다가 유출된 시험지였다. 이런 소문들. 예, 그렇습니다. SAT1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SAT, 영어하고 수학 네네. 시험이고 SAT2는 이제 과목별 시험인 거죠. 예, 그렇죠. 예, 그 더 좋은 뭐 이른바 명문대학에 들어가려면 SAT2까지 있어야 되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의혹은 어쨌든 지금 막 학원가에 떠도는 소문이라니까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겠고요. 네네. 표 대표님, 비단 뭐 이 의혹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현실은 SAT1이든 2든 간에 시험 문제 유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수능 시험이라고 하면은 문제 유출이란 게 불가능한데 이 SAT는 어떻게 이렇게 유출이란 게 가능합니까? 국내 수능의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그 시험을 갖다가 주관을 하고 이 문제를 만들고 이제 그 채점까지 하게 돼 있는데요. 예. 그 미국 SAT 같은 경우는요, 국가에서 그거를 갖다 주관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칼리지 보드라는 일종의 기관에서 민간 기관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갖다 만들어내고 하는데 1년에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미국 내에서는 1년에 7차례 정도 SAT 시험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토익 토플 보는 거하고 비슷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7번의 시험이 있는데요. 그 7번의 시험 중에서 3번의 시험지는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4번의 시험은 시험지를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요. 시험 보고 나서 시험지 공개를 안 해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공개 안 하는 이유가 다음번 시험에서도 일종의 재활용을 하는 거죠. 그 예, 시험지를. 근데 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 시험지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를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수업 교재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범죄 수준의 조직적인 유출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중간 브로커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식입니까? 시험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험지를 불법적으로 입수를 해서 그다음 그걸 이제 학원가에 있는 원장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그런 브로커를 연락을 해가지고 시험지를 불법적으로 사는 거죠. 그 중간 브로커는 그럼 어떻게 그 문제를 빼오나요? 비공개 문제를? 그러니까 2010년 같은 경우는요. 샘 애시커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가짜 아이디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신분증이죠.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가지고 회당 한 2,500불 정도를 받고 대리 시험을 한 16번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철저하게 주민등록에 얼굴하고 검사를 안 하나 봐요.
그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예, 이 사건 이후로 바뀌었는데. 예. 지금은 그 방식은 아니겠네요. 그럼 유출 방식이. 그렇죠. 지금 방식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태국이나 이런 쪽에서 돈을 주고 빼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딘가 좀 허술한 나라에 그렇죠. 가서 그렇죠. 문제를 미리 아예 문제지를 돈 주고 빼온다 이런 소문. 네네. 예. 또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 SAT를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이 지금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면서요. 시험지를 오려오는 방법으로 시험지를 빼돌려오는 방법도 썼었습니다. 아니, 시험지를 오리면 나중에 낼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발각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그 지우개 안에다가 그 커터 칼날을 숨겨서 들어가서요. 그다음에 시험지 부분을 갖다가 오려와가지고 부분 티 안 나게. 그렇죠. 그럼 이걸 SAT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게 복원이 되고 있다는 걸 알 텐데도 계속 그 문제은행식 방법을 고수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이 SAT-1 시험 같은 경우는요. 테스트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마 수십억 정도 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하는 기저에는 학생들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시험 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선 그걸 깨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지를 손에 얻으면 학원들이 대놓고 광고를 합니까? 우리 3월 시험지 손에 얻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지 않는데요.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상담을 하러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쪽에 상담하다 보면은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뭐라고요? 시험지가 있으신가? 이 학원은 있습니까? 이렇게. 네네. 그게 알려지면 심지어는 이제 어떤 일부 선생님들은 자기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뭐 자랑 삼아서 얘기를 한다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몇 월 미국 시험지 복원했다 이런 식으로. 예. 그게 소문이 나면 학원들이 그 학생들이 거기로만 몰리겠네요. 네네. 그런 학원들은 수강료도 비싸겠네요. 뭐 지금 알기로는 뭐 수천만 원까지 간다고 제가 뭐 1,000만 원, 몇 회에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몇 회에 1,000만 원. 예. 아니 지금 표 대표님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에 전혀 상관이 없는 깨끗한 분이시니까 인터뷰까지 이렇게 하시는 걸 텐데. 예, 그렇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라고 지금 학원계에서는 봅니까? 그런 문제되는 학원들? 뭐 지난번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언론에 보도된 걸로 제가 봤을 때는 한 8군데 정도? 전체가 몇 군데나 되는데 8군데예요. 대략적으로 지금 강남 이쪽에서 학원이 한 80여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군데 10%는 강남으로 쳤을 때 한 10%는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대규모 적발이 있고 나서 뭐 미국 시험 주관처에서도 강력하게 우리나라는 단속을 한다고 하고 우리 검찰도 나서고 이런 것들이 좀 쑥 들어갔을 법한데도 근절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 점수를 위해서 앞뒤 가리지 않는 학부모님들하고 돈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부 몰지각한 이제 학원장들이나 강사들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고요.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보면 불법 문제 유출 관련으로 이름이 오르내린 학원이나 강사들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에게 실력 있는 강사로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사법 처리를 받고 나오면 오히려 더 인기가 올라가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출을 하는. 네네. 일부 학부모님들은 와서 그럼 전보다 더 많은 뭐 돈을 내겠다 얘기하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원하시는 사례비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니까요. 얼마든지라는 게 무슨 말이죠? 글쎄요, 뭐 일종의 백지수표 개념. 얻어만 주면 백지수표 낼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 네네.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 시장에서 생각하시기에는. 글쎄요, 뭐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일부 몰지각한 학원장이나 강사의 경우 이제 사법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학원 업계에서 퇴출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를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완전히. 그리고 이제 문제 유출과 관련이 있는 학생의 경우도 예를 들면 뭐 수년간 SAT 응시 자격을 박탈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대학 원서를 지원하는 시에 부정행위에 관련이 있는 학생이다라는 사실을 대학교 입시 원서 서류에 표기를 해야 한다라는 제도를 만들게 되면은 아마 부정행위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적발이 있다 보면은 그런 조치를 SAT가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참
망신입니다, 망신. 이거 국제적인 네. 망신입니다.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근절시킬 방법 생각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직 SAT 학원 원장의 첫 실명 증언 인터뷰였습니다. SAT 학원 표기훈 대표였습니다.